안 돼요? 예, 괜찮아요. 꽉 차가지고. 네네. 예. 요 근처에 그냥 아무 데나. 앞에도 대주시면. 예. 23만 5천 원. 그 중에 우리가 쓴 택시비가 11,000원. 이거는 택시비를 썼기 때문에 받은 거지? 응. 수납이나 포켓 이런 거 다 잘 나눠져. 잘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열 때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가격은 얼마예요? 320불이고요. 신라 멤버십 카드 있으시죠? 네, 있어요. 골드. 골드 있으시면 15% 할인 가능하시고 31만 원 정도. なんか青も可愛いな。 이거는 너무 카메라 가방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로 할까? 그렇게 할까? 응. 이걸로. 이거 20만 원은 다 사용해도 되나요? 예. 총 원가 320불에서 골드 15% 할인 받으시고 네. 여권 안에 3만 원 선불 카드 사용하고 20만 원까지 추가로 또 사용하면 라운지 카드 있으면은 할인된다고 들었거든요. 55,980원만 결제해 주시면 돼요. 55,980원이요? 네. 32만 원짜리 가방 5만 원에 샀네요. 기쁩니다. 무료 아이스크림, 무료 커피, 무료 슈퍼 만원 이용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대박. 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2019년 11월에 새로 산 가방이고요. 이 가방을 충동적으로 산 게 아니라 원래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3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마침 20만 원권 면세점 바우처도 있었고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현금 5만 5천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가방은 저의 생활 미니멀 유목민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량이 아니고 방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구입을 한 이유는 용도가 완벽해서입니다. 현재 찍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마치 전용 케이스인 마냥 들어가고요. 좌우로 같은 공간이 있으면서 지퍼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열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은 본체에서 충전기 선을 뽑아서 카메라에 연결한 채로 다녀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 앞부분은 선글라스 그리고 열쇠를 이렇게 카라비나 형식으로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점은 이 안에 촬영 장비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 보니까 상당히 무게가 나가거든요. 어깨가 지칠 때는 여기 있는 고리를 잡고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됩니다. 저의 모든 촬영 장비가 다 담긴 파우치 삼각대도 있고요. 가장 깊숙이 있는 지퍼를 열면은 여권과 지갑 안전하게 넣고 다닐 수가 있죠. 제가 이걸 고르게 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시세입니다. 여행사 출장을 나갔을 때 카메라 가방처럼 보이는 것을 메고 다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저에게 사진을 부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정황상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여기에 들은 거의 모든 게 카메라 장비지만 카메라 가방처럼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방을 고른 이유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최근에 찾고 있던 용도에 가장 근접한 가방이었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만족을 하고 있어요. 많이. 이세이 미야케 긴팔입니다. 디자인하고 재질이 다소 독특하죠. 생각보다 가볍진 않은데 손빨래를 했을 때 나름 잘 마르는 편이라서 구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옷에 관심이 있는 남자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그 브랜드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구입을 하려다가 기회를 계속 놓쳤었는데 지인이 거기서 사다 준 거예요. 옷이 20벌이 넘는 저에게 긴팔이 하나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긴팔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한 개를 드렸기 때문에 4개는 장터에 내놓을 거고요. 한 벌을 드리고 4벌을 내보내면 제가 가진 옷이 다 해서 20벌 미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느낌으로는 20벌 미만도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금 더 유목민 생활에 적합할 정도로 옷을 줄인다 그러면은 15벌 미만까지 줄이고 싶네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만족! 이거는 픽 디자인의 테크 파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의 촬영 장비가 90% 이상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겉 재질은 방수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는 지퍼 하나, 후면으로 열 수 있는 지퍼 하나가 있습니다. 안을 한번 볼까요? 짠! 아, 상당히 지저분하죠?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없었는데 지금은 궁극의 미니멀리스트라고 말하는 게 민망할 정도네요. 제가 결코 저렴하지도 않은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내부가 상당히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구분하는 부분들의 신축성이 뛰어나서입니다. 영상으로는 질감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먼저 지금 보조 배터리가 3개가 있습니다. 내년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절대로 방전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조 배터리 하나, 둘, 여기 있는 조명을 빼고 보조 배터리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선을 연결해 놨거든요. 이 선이 어디로 빠지느냐, 내부 선이 이렇게 후면에 수납하는 곳으로 빠집니다. 그 말은 즉슨 핸드폰을 연결해서 이 안에 넣고 다니면서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기기들 같은 경우는 굳이 보조 배터리를 꺼낼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와 연결을 해야 되는 핸드폰. 사실 핸드폰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들고 다녀도 되는데 왜 들고 다니냐면요, 제나이저 관계자분 꼭 이 영상을 보고 수정 좀 해주세요. 무선 마이크를 연결하는 어플이 있는데 어플은 9버전이고 기계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녹음한 파일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형 기계랑 연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음질이 뛰어나서 가장 선호하는데 핸드폰을 하나 더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정말 요즘에 사용 빈도가 줄었어요. 이거는 보조 배터리 겸 충전 콘센트, 케이블 카드, 외장 하드. 저의 미니멀 라이프 인생에 외장 하드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70개 이상 올리면서 파일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영상들은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찍어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터넷 웹하드인 드롭박스에 올리는 거에 한계에 부딪혀서 이거를 구매한 게 아니라 애플워치를 처분할 때 이것과 다른 조건들을 합쳐서 교환을 한 겁니다. 상태가 안 좋은 삼각대, 카메라와 마이크, 조명 등을 연결하는 마운트, 돼지코, 카메라 여분 배터리, 맥북에 연결하는 젠더, SD카드, 다음은 컴퓨터에 연결하는 마이크선. 이거는 카메라에 연결하는 마이크선. 컴퓨터용은 선이 3개고요. 카메라용은 선이 2개입니다. 최근에 구입한 마이크 2개. 송신부는 하나. 기존의 마이크들과 다르게 이거 하나로 2개의 마이크를 수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선이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핀 마이크 2개. 여기 보이는 모든 게 이 파우치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다 들어갔죠? 이걸 닫는 게 버거워 보일 정도입니다. 저는 그냥 만족. 여기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장비가 늘어난 것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거든요. So I talked to the manager. He said the best we can do is $11.50. $50 off is the best we can do. 51mm, 47mm. こっちの方がいいんじゃない？なんで？ 큰 게 좋아. 機能は一緒なの？ 하나가 있어. ミニマルやのになんで大きい方買うの？ 뽑기 호가 미야스야. でもミニマルじゃないよ。 $11.50 is last price. That's right. でソーラー充でできやんのじゃないの？ 가격 차이가 30만 원 이상 나거든? 그러면은 저거를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 왜냐면 솔라를 사도 충전은 해줘야 되거든. 와. 세일 축하해요. 이거는 선물이에요.
최근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 저의 시계가 바뀐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애플워치는 처분을 했고 가민 피닉스 6X라는 제품을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사기 전에 애플워치 4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팔목을 돌리지 않으면 시간 표시가 안 되었던 것이 가민은 항상 표시가 되고 시야성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 시간만 표시되는 상태로는 76일이 가네요. 76일. 이거를 스마트워치로 바꾸는 순간 20일이 갑니다. 이 상태에서 GPS를 키면은 60시간이 가요. 스마트워치는 제가 일을 할 때 GPS를 쓰거나 알림을 받기 때문에 일반 시계보다 훨씬 선호하는데요. 그 어떤 스마트워치도 충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이 시계는 아마 현존하는 스마트워치 중에서는 가장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터치는 안 되고 버튼 조작식입니다. 이 시계를 한국 공식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사면 12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호주에서 8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샀습니다. 시계에 로망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걸 산 건 아니고 어쨌거나 최대한 용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산 건데요. 120만 원대와 80만 원대의 차이는 뭐냐?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뒤에 보시면 고릴라 글래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 고릴라가 뭐냐면은 액정을 말하는 건데 국내에 들어온 제품은 고릴라 글래스가 아니라 사파이어 글래스라고 해서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웃도어를 할 때 험하게 시계를 사용한다 그러면 사파이어 글래스가 훨씬 좋은데 저는 아웃도어보다는 일할 때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고릴라 글라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또 하나 가격 차이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이거는 스마트워치란 수식이 참 애매한 부분인데 자 보시면은 한글이 다 깨져서 나옵니다. 카톡 알림뿐만 아니라 모든 알림이 영어가 아니면 다 깨져서 나와요. 그런데 글을 보는 게 저한테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애플워치로 문자가 깨지는 거 없이 알림을 확인해도 답변을 하려면 대부분 핸드폰을 꺼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글자가 깨져와도 알림만 놓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물론 한글이 보이면 아주 좋기는 한데 제가 자주 쓰는 언어가 한국어랑 일본어인데요. 얼핏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글판은 또 일본어가 깨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굳이 40만 원 이상 더 주면서 한글판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애플워치보다 훨씬 다양하게 제가 원하는 정보들을 꾸밀 수가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지도를 다운받아서 넣으면 그거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애플워치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지도를 보려 그러면 여러 가지 국리를 해야 되는데 국리를 해도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내가 기존에 봤던 지도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에 반해 다운로드 형식인 가민은 그러한 걱정이 일절 없죠. 시계에 수도가 표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서 있는 곳 앞에 정말로 수도가가 있습니다. 핸드폰과 연동하지 않아도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능 같습니다. 시계에 들어가 있는 지도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보는 거는 당연히 핸드폰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광지나 도심에 붙어 있는 전체 지도보다는 더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전 만족. So in the black we have 128 and then also the new AirPod Pro. Yes. 아싸. 어머 나 애플 쇼핑백 처음 봤어. 어때 멋있지? 멋있다. 이거 되게 견고하다. 줘. 선물로 줘. 이런 거 못 받다 그러잖아. 말해봐. 안녕하세요. 노이즈 캔슬링을 2개를 쓰니까 말이 거의 안 들려. 크기가 딱 맞으니까 여기에 걸리지도 않거든. 그래서 좋아 안 좋아? 좋지. 장안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에어팟 프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뭐가? 음질이. 솔직히 말씀드려 저에게 에어팟 프로의 음질은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불만족스러운 거는 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오른쪽이 충전이 잘 안 돼요. 지금은 제가 태국 북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애플 매장이 없어서 고치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로는 볼륨 조절이 안 되는 부분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그러면 이거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큼은 레노라는 헤드폰에 결코 꿀리지 않는 아주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때문에 중고 장터에 내놓을 생각은 없지만 음질은 아쉽네요. 사줄까? 응. 사줄게. 영상이라고 아니야, 나한테 사줄 거라고 잘 나오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지. 아하. 감사합니다. 내가 5달러를 비싸게 주고 샀거나 프로모션이 끝났거나 억울해. 케이블 카드. 최근에 산 것 중에 가장 후회하는 제품입니다. 영상을 조금 더 편하게 찍으려다 보니까 항상 충전 압박에 시달렸거든요. 그 충전의 압박으로부터 조금 더 편해지려고 산 건데 사실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케이블 카드지만 카드보다는 두꺼워서 제가 가진 지갑 카드 케이스에는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여기에 카드를 넣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안을 열어보면 먼저 잘 안 열려요. 이게 잘 안 열리다 보니까 열다가 파손될 것 같은 느낌에다가 이게 60도 이상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이상 벌어지지가 않으니까 확 열어서 시원하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USB-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짧은 USB-C 케이블이 있고요. 이걸로 아이폰 같은 것을 충전할 수 있게 제가 손톱이 짧아서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빠졌네. 이거를 콘센트에 꽂으면 아이폰 충전이 되겠죠. 너무 안 빠져 이거. 이거는 마이크로 5핀. 여기서 문제는 이거는 기기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콘센트에 직접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조 배터리 같은 데다가 꼽아서 반대쪽에 있는 걸로 기기를 충전하면 되겠죠. 이거 자체로는 보조 배터리 기능이 없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는 심카드 작은 것이 2개가 들어가고 심카드를 뽑을 때 사용하는 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안 빠져요. 당장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게 너무 안 빠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모로 아쉽죠. 본의 아니게 단점부터 열거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격에 장점이 없으면 안 되겠죠. 특별한 기능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레쉬가 있죠. 선을 연결해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밝기는 2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지금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상당히 밝은 편이거든요. 이 훌륭한 광량을 두고 이게 열리지 않는 부분은 아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기능, 여기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옆에다가 삽입을 한 다음에 컴퓨터에 연결하면 컴퓨터로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기능은 여기 글씨가 쓰여져 있는 위에다가 무선 충전이 되는 제품을 올려두면 충전이 됩니다. 조만간 부러지겠다 이거. 핸드폰도 무선 충전이 됩니다. 여기서 아쉬운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거치대로 사용할 때 이 부분의 길이가 너무 여유가 없다 보니까요 똑바로 자립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처음에 유튜브 광고로 접해서 그런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광고를 하신 분들의 조금 더 솔직한 리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거는 현재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와, 이걸 또 사는구나 내가. Total 7426. Telephone number, please. For 1 year warranty. 오빠가 왜? 진짜 유튜브 하면서 난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사실 이런 거 사면은 마음이 좀 힘들어. 왜냐면은 없어도 되는 걸 아는데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찍고 조금 더 다양한 구도를 찍기 위해서 내가 산 거거든. 다 여기가 선대마켓이야. 보면 옷도 있고 옷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계속 있을 거야. 올해 그 사람은 여행 중이래. 어떤 사람?
미니멀 일봉민 미니멀리스트 여행 작가 박 작가입니다. 저는 뭐야? 미키. 저는 뭐야 미키로 해 앞으로. 길 알아? 나 길 알아 여기. 일단 스톱.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돼. 마이크 테스트 볼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듀얼 마이크라서 그런지 아니면 마이크 자체의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지 실내에서 가만히 있어도 화이트 노이즈, 즉 잡음이 꽤 심한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에 낮은 배경음악을 깔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데요.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마이크는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019년도 마무리에 접어들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아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좋은 글들과 안 좋은 글들 모두 삶의 양식으로 잘 삼아서요. 내년에도 꾸준히 영상을 올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신년 계획 같은 걸 잘 안 세우는 편인데요. 내년에는 책 한 권을 더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다양한 만남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멀리스트로 시작해 여기까지 과분한 성장을 이룬 만큼요. 저의 채널명에 부끄럽지 않은 활동을 해나가려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공, 대박, 부, 행운 이런 것보다도 제가 정말 모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기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든 물건과의 관계든 갈등 없이 살자. 갈등이 없는 것만으로도 한 해가 평타 이상으로 평온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모두들 평화가 만개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 미니멀하기